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네 분 함께합니다. 현근택 신장식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까지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금 부득이하게 저희가 오디오로만 인사를 좀 드립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저희가 이제 원활하게 화면과 함께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또 더 집중해서 더 내밀한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 내년 봄까지는 짧게든 길게든 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죠. 현황을 좀 짚고 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라면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지금 백지화가 되면서 사실 오랫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는데 결국 백지화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가덕도 공항 얘기가 나오면서 또 국민의힘 그 부산 쪽 지역 의원들이 오늘 법안 발의까지 하고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당 지도부와 논의가 안 된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되게 이제 반기는 또 그런 기사까지 있었어요. 일단은 먼저 좀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 계시니까 그 하태경 의원이 너무 빨리 달려나가면 항상 끌어당긴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예. 요즘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이 이제 부산 시당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이런 걸 좀 환영 메시지 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예. 저는 가덕도 공항을 하겠다는 안까지는 아니고 김해공항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여기 정치권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조급함을 너무 보이는 게 아니냐. 예. 저는 제가 이번 주에 근태경을 방송에서 3번 만나가지고 항상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은 도대체 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안도 동남권 신공항 중에 가덕도 신공항 안도 한 3가지쯤 됩니다. 예. 국제선만 옮기고 김해공항은 그 국내에서 놔둔다. 예. 그리고 국제국내 같이 옮긴다. 3번째 군공항까지 치워버린다. 예. 이 3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과연 어떤 거를 지금 그러면 하자고 이제 부산 시민들한테 흘리는 건지 민주당은 예. 그게 궁금한 게 왜냐하면 그 3가지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완전 다른 얘기죠. 그 결론이 그래가지고 무안공항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안공항이 그 중에서 국제선을 강화한 공항을 따로 만들고 광주공항을 놔두는 그런 식으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제공항 수요가 안 나오니까 광주공항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까지 뜯어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이제 지금 부산 시민들도 가덕도냐 밀양이냐 김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부산 시민도 이 아까 세부 안에 따라서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덕도가 어떤 가덕도냐? 그렇죠. 예를 들어 김해 예를 들어 개발이나 이런 걸 바라시는 분들은 김해공항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거꾸로 김해가 남아 있고 그것도 군공항만 남아 있으면은 좋은 거 나가고 나쁜 것만 남아 있는 그러니까 개발의 호재인 거는 나가고 개발에 안 좋은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대구공항 이전에서 볼 수 있듯이 아까 제가 개발의 호재고 악재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또 거기 있어야 되는 시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이런 어려운 얘기는 잘 국민들한테 전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모든 음모론은 음모일 때 제일 비싸게 팔리고 이 개발 계획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살아 있고 사람들이 최대한 희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비싸게 이제 팔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 네. 이거 다 못 할 거고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거 답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얘기를 내가 이번 주에 3번 들었거든요. 근데 답 못 하니까 3번 물어보잖아 내가. 물어볼 때마다 메모를 했는데 네. 찾아봐야지 그랬는데 안 찾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도 안 중요한 문제예요. 뭐가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냐면 김해공항 알다시피 군공항이에요. 네. 원래 활주로 2개인데 하나는 공군이 쓰고 하나는 민간이 쓰는데 공부장교 출신이지 또. 그 하나는 이제 뭐냐면 수송기, 그다음에 공중급유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김해공항은 군공항 이전 이슈가 아니에요. 제일 큰 데는 대구, 그다음에 수원, 광주 여기 다 이전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김해는 물론 아주 시내 한복판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전 자체의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가덕도는 활주로가 하나예요. 그럼 일단은 국제선 위주다라고 보면 맞고 저는 뭐 김해공항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선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그렇지 그 말을 해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질문한 거는 하태경 의원은 혼자 달린 게 아니라 15명 의원들 다 손잡고 가가지고
특별법을 민주당보다 먼저 발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지금 쌍수를 들며 그렇죠. 지금 언론이나 여기서는 막 지금 김해공항 뭐 재검토 자체가 뭐 짜고 친 고소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국민의힘 당 그 부산시 전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원래 저도 아마 민주당 우리 당에서 아마 같이 하려고 같이 발의할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그 내용은 뭐 어쨌든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죠. 아니 내용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좀 빨리 하자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국민의힘 당에서 뭐 TK 의원들이 반발은 하겠지만 네. 그래도 지역의 그 여론을 받아서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네. 대로 TK 쪽 의원들은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 국민의힘 힘들어져요. 쪽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 행정수도 때 같이 당이 쫙 쪼개질까봐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당장 그 뉘앙스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이거는 뭐 정치적 꼼수이지만 뭐 어떡하겠냐 이렇게 된 거 반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부산시장 선거를 생각을 해도. 근데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가 천인공노할 일, 그건 권영진 시장이 얘기한 거구나. 네네.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사실은 굉장히 강한 톤으로 반대 입장을 냈거든요. 예. 그 대구 쪽 국민의힘 의원들 다 반대 입장했어요. 오직 대구 지역구에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만 찬성 입장을 JP. 냈죠. 홍준표 의원. 그렇죠. 홍준표 의원은 대선 나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지사 출신이고 대선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제일 떠오르는 악몽은 그런 거죠. 그때는 그나마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차별화가 되면서 행정수도 관련해서 정권 창출에 도움이 그런 이렇게 대립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됐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 TK, PK를 하나로 묶지 않고 거기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분이 벌어져 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이후에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결국은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미묘한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요즘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어쨌든 투탑인데 어떻게 공동의 지도력을 세울 거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뭐 민주주의란 게 또 우리는 당내 민주주의가 있으니까 또 시끌시끌하고도 그런 거지. 저렇게 원보이스가 뭐 이렇게 좋은 거라고 하나. 민주주의인데? 180명의 원보이스 있는 것보다 100명의 다양한. 아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미스매치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가 굉장히 좀 근데 관심사예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다양한 목소리가 그리고- 야, 대구 경북대 기타지. 에이 뭐 그거 상관없어.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예.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박근혜 정부 때 밀양이냐 저기 저 가덕도냐 TK냐 PK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김해로. 그러다 이제 집권 여당일 때 이제 TK와 PK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네네네. 들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걸로 네. 예전에 한번 묶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국민의힘의 당세가 굉장히 좀 약한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과독도 아주 뭐 제가 뭐 국익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어차피 저는 선거용으로 나온 거라고 보니까 가덕도가 그냥 또 선거용으로 정부적으로만 볼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부산 의원들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찬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부산 시장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게 굳이 뭐 선거과학적으로 따져보면 플러스 한 표라도 네. 그 신공항 추진하는 쪽에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국익이 망가지는 거 변론으로 하고 10조가 음. 날아가는 변론으로 선거만 보면 부산시에서는 또 가덕도 하니까 예. 저는 왜 그렇게 가덕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 부산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저걸 치고 나왔을 때 최소한 같이 맞불을 놔줘야 저게 이슈가 안 되고 저거의 찬반에 따라서 부산시장 득표가 갈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 타버리는 거죠. 그냥. 스텝은 같이 맞춰줘야 된다. 네, 스텝은 최소한- 비슷한 속도로 가줘야. 네, 가줘야 최소한 저게 민주당이 이거를 우리가 가덕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장을 해야 돼. 이게 못한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문제는 차기 대선이에요. 다음 예. 넘어갈 거예요. 예. 근데 차기 대선에 영남 민권 민심에서 가덕도를 하냐 안 하냐가 어느 정도 차지할 거라고 보세요? TK에서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TK의 민심을 당시에 잡는 건 과연 정권 교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지. 예. 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후계자인 누구누가 대통령 되는 거 싫어. 근데 공항을 가덕도로 가니까 국민의힘 못 찍겠어.
이렇게 로직이 될 확률이 지극히 낮을 거예요. 그때는 야당이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교체된다는 열망이 TK 있다면 예. 그게 중요한 거지. 공항을 김해 신고는 안 하고 저 밀항을 안 가고 가덕도로 간다 해서 TK가 국민의힘이 우리를 버렸어 하고 TK 쪽에서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저는 거는 약간 그 주 네. 원내대표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이 지금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와는 오히려 조금 반대되는 던질까봐 우리도 스텝을 맞춘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분석이신 것 같아요. 내년 선거를 생각하면 안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게 여기서 보시는군요. 예. 여기서 부산시장 선거라는데 국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조를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부산 쉽지 않다. 의원들이나 이제 부산 선거에서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선거란 현실 앞에서. 이게 그래서 뭐 이게 뭐 우린 여기서 그게 타당하냐 마냐냐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사실은 예. 가덕도랑 김해랑 직선거리 21km밖에 차이 안 나요. 진짜 저는 하나 네. 궁금한 게 예. 나 진짜 궁금한 겁니다. 네. 나 부산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김해도 부산이잖아요. 예, 맞아요. 가덕도도 부산이잖아. 네. 근데 왜 자꾸 가덕도만 하시는 거야? 난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 시민들이 이게- 더 원하시나 보죠. 아니, 김해가 그게 또 워낙 거기가- 멀어요. 근데 김해공항에서 가덕도도 멀어 그렇게 부산 따지면 시내까지. 예. 아니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사실 어떤 이전 계획이든지 저희 동네도 보면 창동 차량기지 이전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하여튼 지하철 기지는 뭔가 생산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해라까지는 다 동의를 해. 예. 근데 이전한다면 뭐가 들어오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싸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 아파트 때문에 짓고 싶어 하지, 대부분. 계속 장기화되면서 정치권들이 그걸 여러 번 팔아먹거든요. 선거 때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덕도 신공항도 아까 이제 그런 지적처럼 저는 이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공항이라는 명칭에 굉장히 이제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네. 게 들어온다. 그리고 인천공항 가보신 분들 막 우리도 저런 갖고 오나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도 김해공항이 이제 확장안을 발표할 때 김해 신공항이라는 묘한 명칭을 썼어요. 그랬죠. 음. 그러니까 김해공항 개장 계획 이런 게 아니라 김해 신공항이라는 명칭을 쓴 게 그 신공항이라는 이미지가 갖는 것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전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에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진짜 국제선을 타는 시민, 네. 국내선을 타는 시민, 거기다 군공항 때문에 소음 문제를 겪는 시민, 뭐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호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자, 네. 우리가 탈원전 때 한번 보세요. 탈원전 때 그 원전 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때는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한답시고 뭐 했습니까?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꾸려가지고 주민들한테 하나씩 세세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듣고 나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내리니까 이거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 보는 게 지금 부산 사람들한테 뭐 많은 그 주민들한테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에 무상급식 같은 것도 저희가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 그때 주민투표할 때 사실은 투표가 뭐였냐면요. 50%에게 무상급식을 한다와 100%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가 투표로 붙은 거였어요. 네. 근데 투표 당일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한다 안 한다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조금 더 공론화를 제대로 해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들을 많이 열거한 다음에 주민들을 판단하게 하면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찬반의 문제는 더 이상 쟁점이 안 될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거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은 없어요. 그 이제 김태우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속도와 규모의 문제인 거예요. 속도와 규모를 둘러싸고 여당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돼야 빨리 이게 할 수 더 있다. 빨리 더 크게 인천공항처럼 뭐 부산 북항이랑 연계해가지고 해운과 항공 물류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할 거고. 야, 역시 멘트가 바로 만들어지시는구나 이게.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나갈 수밖에 아, 없잖아요. 저 얘기를 물류 전문가가 반박한 인터뷰가 오늘 떴는데 도대체 해운에서 항공으로 환적한 화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니 뭐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인천공항하고 인천항이 그래서 인천항 물류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야. 인천항에서 어쨌든. 누가 인천공항으로 한적을 어쨌든 해. 그랬다는 배로 싣고 얘기고. 와가지고 그거를 저 고급품 제품으로 가벼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비행기로 달고 팔면 되지. 아 뭐 그럴 수는 있겠네.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아니 반도체 재료 이런 거 없이 다 무겁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계속 내용이 중요한 거 말씀하고 아니라고 있으니까. 예. 저렇게 그다음에 정치하면 안 된다고 두 아무 말이나 하고 번째로 있잖아.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야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속도와 규모를 더 키우려면 그래도 야당 시장이 한 명 있어야 다음 대선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다음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 선물이 내려온다. 여러분들 마음 잡기 위해서 선거 시장은 야당이 해야 된다. 출마하시면 되겠다.
요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속도와 규모를 가지고 야당이 더 효과적이냐 여당이 더 효과적이냐 요렇게 붙는 거지 찬반 갖고는 이거는 그럴 수 내가 있겠네요. 잠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빨리 못하게 하는 게 나아요. 사실. 홍준표 아니 나는 홍준표 대표가 전 네. 대표가 그래도 좀 정치 감각이 있다는 게 뭘 제안냐면 반대 찬성도 했지만 대구공안 특별법이랑 같이 처리해야 되겠거든요. 아 이제 숟가락 얹어야죠. 아니죠. 왜냐하면 대구에도 이거를 저 군의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근데 물론 공군 비행장을 팔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사서 하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땅은 비싸지만 사는 땅은 좀 싸지만 가격 차이도 있고. 예. 근데 그게 국방부를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동행 걸리는데 홍준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대구공항 특별법이랑 가덕도 특별법 같이 하자. 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음. 대구 쪽 지지도 받고 부산에도 욕 덜 먹고. 음.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거 보면서 민주당은 참 정치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명박 박근혜랑 자꾸 연결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처음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뭐 검토해봐라 이랬지만 네. 공약으로 나온 건 이명박 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명박은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이거 뭐 좀 어렵고 이러니까 둘이 싸우니까 예. 하지 말자 이랬는데 네. 박근혜도 또 공약으로 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타협을 한 거예요. 예. 마치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10년 우리 BBK나 뭐 최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나왔던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정리만 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번에 이 가덕도도 그냥 다 나온 거 그냥 정리만 하는 거다. 제가 보기엔 정리 못한 걸 우리가 정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자자자자. 일단은 그러면 좀 부산 쪽 얘기를 지금 계속했으니까 서울로 서울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얘기도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또 갑자기 이번 주에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아니면 저 이준석 전 최고? 저는 본인이 넘어오지 못할 것 같고. 네. 왜냐면 콜이 있어야 된다. 아니 본인이 저 국민의힘이나 예전 전신인 저 새누리당한테 나 자유한국당 한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당적 이탈한 지 잉크 마른 지 얼마나 됐다고 민주당 당적가 없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넘어오겠어요? 그럼 본인도 못할 거고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렇게 넘어오는 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아마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 금태섭 의원을 높게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중도층을 포괄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해. 특히 수도권은. 국민의힘의 어떤 보수 색채만 가지고는 안 돼. 스윙부터 힘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금태섭 의원 얘기하는 거고. 금태섭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소속 연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전에 박원순 안철수 보냈처럼 국민의힘 후보하고 1대1 단일화라든지 또는 국민의힘 후보든 그렇게 투샷 단일화라든지 2단계 단일화 또는 예. 국민의힘 후보랑 제야인 후보랑 다 합쳐가지고 반문전들어서 한 번에 경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김태섭 의원의 가치와 득표력은 네. 예를 들어서 자 서울시장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 문재인이 아닌 사람들 다 모여라. 민주당 한 사람 다 모여라. 다 모여서 빅텐트 안에서 우리가 뭐 한가 해보자. 예. 국민의당이든 뭐 금태섭이든 누구든 다 저 간판 내려놓고 이거 저 계급장 띄고 하자라고 네. 했을 때 원오브 댐으로 섰을 때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건 맞아요. 국민의힘이 없는 거를 가져다 주니까. 예, 다만 이 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원탑으로서의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는 건 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분명히 보면 오는 만큼 빠지는 표가 상당히 있을 거거든. 예. 네.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이런 당내 소신 발언류 뭐 저도 그렇게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소신 발언류가 가장 득표력이 확장되는 건 어디냐면은 그 당내에 존재하면서 계속 소신 발언을 하면서 상대표를 끌어올 수 있을 때예요. 예. 진영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완전히 축소돼 버려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넘어가려고 우선- 너 그랬구나. 약간 우선 이렇게 된다 원래 이거죠. 있던 진영에서 원래 당을 유지했으면은 가져올 수 있는 그 당표 플러스 상대 진영에서도 제 말은 좀 들어볼 만해. 이게 합쳐져야지 득표력이 생기는 건데 예.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넘어오거나 지금 진영을 옮긴다는 인식을 주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국민의힘 안에 있었던 분들은 또 이 금태섭 의원이 큰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과거 발언 찾아내면 되게 쉬워요. 그렇죠.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 아직 믿을 수 없다. 예, 언젠가 또 돌아설 거다. 요 말로 그냥 정리돼요. 그럼 이제 견제하기가 쉬워지는 그리고 거죠. 저쪽에서 내부 이제 경쟁자. 저쪽에 원래 당적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의 집 자식이다 이제. 배신자.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그 소위 말한 남원정식의 예.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식의
소신의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단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당내에서 계속 소장파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금태섭 의원이 이번에 그걸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건 뭐냐면은 결국 공천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 탈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공천을 받았으면은 남원정 포지션으로 박용진 의원처럼 가면 돼요. 근데 그걸 못했던 건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좀 조급함을 느껴서 탈당한 것 같은데 넘어오는 순간 공천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 비슷하게 하려 그러면은 조경태 의원같이 아예 넘어오려면은 의원직이라도 들고 넘어와야 돼요. 다선 예. 의원직이라도. 예. 저는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금태섭 의원이 만약에 사석에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전략이 뭡니까를 약간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고민해 보겠다. 이 책임감 아니 나오고 싶은데 좀 뭐 땡겨줘라 밀어줘라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두 분 얘기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어디서 뭘 배웠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금태섭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한테 정치를 배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로 자기 당에서 약간 국회의원인데 바로 안철수계로 몰잖아요. 지금. 뭐그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식의 모델을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저는 제일 큰 업적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소추안을 작성한 거라고 예. 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가진 않아요. 큰 그렇죠. 업적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물론 저는 이제 검찰을 뭐 비판하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 잘 받는 법 뭐 책을 내고 우리 민변에도 한번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소신이는 검찰 출신을 봤는데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갈 때 안 갔잖아요. 예. 물론 아주 디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뭐 책 쓴 거 보니까 뭐라고 했는데 또 뭐 민주당 약간 디스하다가 또 나갔고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 봤을 때도 우리 받았다가 또 우리를 또 디스하고 또 뭐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본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뭐 언강생심이다. 근데 좀 사실 어쨌든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게 그 금수저. 아들, 딸, 아들들 네네. 그건 재산. 증여세를 안 낸 게 아니라면 전혀 문제 안 되는 근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네. 대중들이 볼 때는 그 증여세를 낼 돈을 20대 자녀들은 그럼 어디서 났냐? 아니 받아가지고 그 중에 증여세를 냈겠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관건은 근데 이제 조국을 너무 또 조국 전 장관을 자기는 또 그 논리로 비판을 했다는 거가 이제 아마 오히려 젊은 대중들한테는 넌 뭐가 다른데? 약간 이렇게 되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 그렇죠. 않나? 뭐 법적으로 보면 그 자식들 증여세를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돈을 증여할 때 그 증여세는 제대로 냈냐 이런 게 좀 사실관계가 하나 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소위 위선이잖아요. 도덕적 위선 뭐 이런 건데 혹시 금태섭 너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사실관계를 좀 본 다음에 얘기해도 난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 문제 가지고 금태섭을 낙마할 정도가 되면 금태섭은 성공한 거예요. 그럼요. 이런 예를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뭐 부정축장도 아니고 예. 장인이 증여한 거고 뭐 비싼 집에 증여한 거고 그 자식들 증여세 다 냈고 다만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도 증여 아니냐 그 증여세 나쁘냐 이것 때문에 만약에 낙마하고 야 당신 저 재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너도 위선하냐 하고서 이런 거로 낙마한다면 그 정도 급이 커진 거거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거기도 가지도 못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게 항상 민주당 안에는 180명의 의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 잡으러 들어갔다가 아까 말했던 특정한 증여세를 대신 내준 걸 잡으러 들어갔다가 저는 180명 중에 걸릴 사람 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 또 이제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지금까지 몇 번 보였던 패턴 있잖아요. 윤석열 잡으러 들어갔다가 자기 코에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대해서 얘기를 이제 또 다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주에 예. 그거 그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간 다음에 그 이준석 최고 간 다음에 우리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예. 전 문자 톡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롱 아니라고. 말고. 내가 유승민 그 아니지라고 누구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세훈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다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겠죠. 아니 이거는 한 2주 3주 전에 한 얘기인데 아직도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또 여론조사를 또 돌렸나? 아니 안 돌리진 않을 거고. 아니 근데 오세훈 그 전 시장이 나갈 생각이 있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광화문 계속- 광장 관련해서 근데 계속 말씀 바꾸시니까 그 뭐 이렇게 대선 제도전 아니 대선 도전 의지 쪽으로 좀 많이 느껴지는 발언 같기도 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저는 안철수 전 대표도 안철수 현 대표구나. 전으로 보내버리네. 예, 안철수 대표도 그 행동을 보면 서울시장 관심 있고 예. 그다음에 오세훈 의원도 행동을 보면 또는 최근에 메시지가 광화문 광장 관련해 가지고 유일하게 대선 주자급이라는 사람 중에 발언한 사람이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에요.
관심이 그렇죠. 있어 분명히. 그렇죠.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게 젊어요. 예. 예. 8호 학번인가 지금? 예, 한번 그 서울시장 거쳐 가도 돼요. 거쳐서 그러니까 다음 서울시장은 누구 여야 누가 되든지 간에 차기 내년 4월에 서울시장은요. 차차기 대선의 넘버원 후보입니다. 네네네. 왜냐면 그 다음에 서울시장 재선할 확률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5년 만에 서울시장 재선이에요. 음. 그러면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해 야당으로 넘어오든 간에 최유력 후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전 시장이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2번 하면서 행정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차차기 후보 1순위 하는 게 나이로 생각해도 아직 굉장한 여유가 있다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죠. 내가 모호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틀린 얘기를 하진 않을 테니까 네. 그거는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네. A, B 관련해 가지고는 예. 그건 서울시장 얘기고 부산시장도 이제 좀 지켜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정치인스에서 우리 부산시장 후보 찾는 목표 중에 하나가 안철수가 아닌 안철수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다. 뭐 이런 그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했었죠. 이 보궐선거에 후보 찾는 것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뭐 박형준, 이현주, 뭐 서병수 뭐 이런 분들도 의원,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예. 뭐 신인에 해당하는 성격의 사람을 찾는 것도 사실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당에서. 지금 어떻게 좀 물망에 오르는 인물이 있나 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몇 명을 이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딱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저 정도면 안철수가 아닌 안철수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니셜 네? 이니셜 H라 그랬어요. 희성이야 희성. 희성이라서 안 돼. H. 응. H 아니야 몰라 그러면. 황근택?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저런 사람은 거기 저기 근데 저 옛날 정무수석 있잖아 현무식이. 그러니까 부산이 현기환 좀 수석이요. 어려운 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예상에 그냥 서병수 전 시장이 나갈 것 같아. 왜냐하면 결국 부산은 경선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서울시는 그래도 어렵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야 서울 어려워. 지금 당내 경선해가지고 니들로 해서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모셔와. 예를 들어 예입니다. 예. 뭐 하다못해 저 안철수 전 대표 합쳐서 하자. 뭐 시민 경선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데 부산은요. 부산에 지금 전 의원, 현 의원, 뭐 전 시장, 뭐 낙천한 사람 낙서 다 나온다는 거야 자기가. 그 얘기는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그걸 정리해줄 사람이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 야 웃기지 말고 이준석으로 해. 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그럼 결국 부산은 경선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네, 그런 경선 가면 조직력 제일 좋은 사람 누구겠어요? 전 시장. 현 시장 현 또는 이 서병수 전 시장 또는 전 시장. 얼굴 제일 많이 알려진 분. 이름 제일 머리 밀고. 전 의원. 이 정도일 거라고요. 근데 뭐 박형준 교수도 뭐 어쨌든 근데 인지도는 있잖아요. 박형준 그러니까 인지도 우리가 저희도 방송하지만 예. 그냥 방송에 뭐 예능 프로 우리가 무슨 뭐 놀면무한이 나간 것도 아니고 시사 프로 했던 이 인지도가 실제 선거파에서 어마어마한 인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이게 축구 선수랑 축구 해설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이게 이거라고. 그리고 오케이. 예. 박형준 수석도 너무 부산을 오래 떠나 계셔가지고 예. 이따가 한 거 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저희가 이게 경선하면 어떻게 될지 난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거는 그게 있어요. 그 서울시장 선거는 제가 말했듯이 우선 급이 정해져야 되고요. 그렇죠. 대선주자급이냐 아니면 그랜저냐 아니면 소나타냐 말씀드렸고 말씀드렸고 그게 서울시장 선거는 막판까지 눈치 싸움이 양당 간에 진행될 거예요. 예. 서로 맞춰야 되니까. 근데 부산은 저희가 이제 상대패를 100% 알고 있어요. 상대패는 무조건 김영춘입니다. 뭐 김영 전 의원도 얘기는 있지만 전혀 김혜영 최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김혜영 최고한테 죄송하지만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무조건 나온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김영춘을 이길 카드를 찾아라가 그냥 단순화돼서 이제 저희 고민이지. 근데 그게 단순한 고민일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그거를 이제 나머지 후보군들이 다 말을 듣냔 말이죠. 저는 이렇게 오히려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김영춘이라는 인식이 만약에 유권자들한테 공유되잖아요. 예. 그럼 뭐가 바로 되냐면은 이번에 보셨잖아요. 판을 정리하는 거는 가상대결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대 이재명을 해봤더니만은 생각보다 이낙연 지사가 확장력이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왔더니만은 바로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말했던 뭐 박형준, 이현주, 서병수 이분들 뭐 다 뭐 부산과 연고 있는 분들이지만은 만약 김영춘과 붙어가지고 이 사람은 안 돼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바로 사라집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급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쪽에 이제 민주당 쪽의 후보가 거의 저는 99.9% 김영춘이라고 저희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지우기가 굉장히 쉬운 판이에요. 저희 후보들은. 그래서 뭐 하여튼은 그 반단은 저는
그 결과적으로는 선거는 그렇게 준비가 될 거다라고 이준석 최고위원 판단. 그래서 이게 참 동의하고요. 야릇한 게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 12월 초에 부산 지역도 이제 여론조사를 그렇게 돌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나오면은 뭐 판 정리될 거다. 어쨌든 뭐 정의당 입장에서도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가덕도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진보정당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정의당이나 또는 뭐 녹색당이나 이런 쪽에서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이 공항 문제, 공항 신설 자체 가덕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공항 신설을 하는 것 자체에 이게 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 탄소 중립 국가로 가자라고 예. 했는데 가장 운송수단 중에서 탄소 많이 나오는 게 비행기죠. 비행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탄소 중립 국가라고 하는 그린 뉴딜 정부 시책에도 맞지 않는 거다. 공항을 계속해서 신설하는 거는. 네, 네.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사실은 공항 수요 자체가 수요 자체가 예. 그러니까 작년에 올 2월 달에 그 승무원 합격한 예전 제 학원 할 때 제자가 아직도 발령을 못 받고 있다가 결국은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네네네. 이거는 좀 지나간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가진 진보정당 후보도 아마 부산에 나갈 거예요. 이쪽은 시기와 속도를 가지고 여야가 붙을 때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정당 후보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탄소 제로, 탄소 중립으로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가게 될 거고 서울에서도 뭐 성격 여러 이제 전현직 지난주에 전국위원회가 있었는데 당 대표부터 심상정까지 다 일단 물망에 올려놓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의당에서도 뭐 사람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저도 이제 정의당의 행보가 좀 궁금한데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가장 골치 아픈 거는 아마 정의당일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열린민주당도 있지. 뭐 열린민주당 네, 있는데 열린민주당보다 정의당이 무서워. 네, 열린민주당은 지지자들은 사실 민주당이랑 어떻게 겹칠 수도 있으니 전략적으로 야 그래도 좀 민주당 찍어야지 좀 열린민주당 해가지고 표 갈라지면 안 돼라고 하는데 정의당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럼 이제 단일화 얘기가 또 게다가 지금 나오는데 정의당 새 대표는 그렇죠. 완전히 지금 네.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고 저는 선언을 하셨죠. 내년 다음 서울시장에 정의당 후보랑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0. 네. 0. 왜냐? 첫째 명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세대 교체가 있었어요. 새로운 노선을 가겠다는 겁니다. 예. 노회찬 심상정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야. 새로운 세대 새 대표가 들어서 첫 번째 큰 선거를 단일화로 명분으로 거대 여당에다 후보자를 준다? 명분 없어요. 예. 실리인데 동시 지방 선거라면 명분 버리고 자 그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하는 데서 구청장 몇 개 받자. 그게 사실은 실리적으로는 할 수도 있는 카드예요. 네. 그렇게 해서 소수 정당은 살아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뭐 주고받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주면 뭘 받아? 그러니 내년에 정의당 무조건 완주다. 근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 보면요. 정의당가 강고하게 5% 6%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네, 워낙 그 정의당은 또 굉장히 탄탄한 무서운- 지지층이 있으니까. 탄탄한 지지자 굉장히 무서운 지지층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아마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 그리고 민주당은 아마 정의당이 그리고 3대1 구도가 이렇게 아니 그리고 아니 그렇게 묻지 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아니 그리고 정의당이 예를 들어 네. 정의당이 공항 이쪽하고.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틀어가지고 환경 문제 이런 거 들고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이게 예전에 제가 제주도지사 선거할 때 그 원지사 캠프 쪽에서 들어보니까 예, 예. 이공항 민주당이 그 녹색당 후보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제2공항. 제2공항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지역개발 논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민주당 후보도 저거 좀 지지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녹색당이 니들은 한 통속이다 이렇게 하면 또 까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그 민주당이 그 곤란한 모습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이번에도 만약에 부산 문제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어차피 저희 표 갈 일은 없어요 정의당에. 근데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아니 뭐 정의당 메시지는 분명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게 당의 원칙에도 맞고 예. 선거에서도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면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 새로 추슬러 가지고 다시 기반을 튼튼히 해야 될 사실 시기가 뭐 맞거든요. 내가 어쨌든 얘기했잖아 예. 우리 당의 최고 전략은 심상정 얘기 안 대표님이 하려고 건지하셔야 했는데 돼.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공항이 만들어질 때까지 코로나가 계속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지금 30년 정도인데 그때까지는 좀 코로나 극복될 걸로 보고 탄소 배출 문제도 물론 있지만 아마 뭐 인구가 팍팍 늘어나지 않는 한 그 공항 자체의 어떤 오가는 뭐 수요가 갑자기 비행 편수가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해에 갔던 거를 옮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것 같고 서울시 그러니까 물론 정의당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김준총 대표가 들어오면서 정의당 분명히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정의당이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이 지지하고 막상 선거로 갔을 때는 그 후보의 인지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누군가 아주 다른 데서 그러니까 밖에서 아주 유명하던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건 모르겠지만 예. 내부에 정치적인 활동하던 사람 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왔을 때 누구지?
하면은 선거 끝나버려요. 그 사람 알리다가. 음. 그럼 왜냐하면 지금 선거 분위기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이제 세대 교체가 완성되지 않았고 그만하게 또 뭐 전국적인 어떤 지명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전에 한번 얘기는 살짝 해주셨는데 여전히 지금 정의당의 그럼 후보군은 어떤 분들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던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철 당대표를 비롯해서 예. 전현직 의원들 그다음에 권수정 현재 서울시의원 네네네네. 여기까지를 다 후보군으로 빨리빨리 전진 배치하자. 김종철 대표도 저희 거치까지를 포함해서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이제 말하자면 그 우리 정의당에서 그 서울시장 후보군, 부산시장 후보군은 우리 색깔을 어떻게 잘 보여줄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양당과 다른 양당과 다른 어떤 색깔,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 거냐의 문제인데 부산 쪽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 문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네네.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소위 젠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 아니냐. 그러면 그 메시지에 적합한 후보를 선택을 하는 것이 정의당으로서는 없는 살림에서 예. 이게 자칫하면 우리 그렇거든요. 없는 집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보궐선거가 형님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해요. 그 어차피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 급이고 급이 그랜저급으로 결정되면은 그 집에 그랜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메시지를 어떻게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선거를 할 거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2002년 대선 때 예. 권영길 전 대표 민주국민 예. 대표가 굉장히 득표 많이 한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3% 남짓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강하게 남은 거예요. 저 그 정도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살림살이 해봤어요.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렇지, 살림살이 정말 나아지셨습니까? 임팩트 있는 멘트였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이 메시지로 그냥 간 거지 사실상 득표보다 지금 정의당은 세대 교체를 하면서 기반을 어떻게 다시 튼튼한 자기 기반을 만들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일단 이렇게 지르고 가야죠. 지금으로서는. 네. 민주당에서 잘 생각하시고. 마지막 말이 제일 무서워. 네. 어쨌든 뭐 잘 서로 협력해야죠. 잘. 아니 뭐 사실 아까 이제 사실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법무부 그 감찰 얘기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네.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지금 시간이 와. 첫 번째 주제 가지고 또 이분들 제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역시 선거 얘기 듣고 있었습니다. 예, 선거 얘기 사실 재밌어요. 진짜 하나만 물어보면 안 돼요? 네. 이철구한테. 네. 유승민 전 대표는 진짜 바로 대선 직행이에요? 직행. 나 이렇게까지 클리어하게 얘기를 아쉽는데. 해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태훈 변호사님이 미뤘던. 저는 그냥 내 마음속에 공천은 끝냈어. 필승 카드. 서울 유승민, 부산 안철수. 부산 안철수? 웬 부산 안철수?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사람이긴 근데 이거는 내 되게- 마음 그냥 혼자. 이거는 되게 그한 게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사실 서울시장 쪽에 비지고 들어오려면은 오세훈이란 벽을 넘어야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장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그건 자존심 문제지 이제 그거는. 저는 서울 진짜 내 마음속에 공천이네. 그래서 서울, 부산 다 이기고 차차기에서 두 사람이 뭐 대선 경선을 하든 가위바위보를 하든 그건 그때 얘기고. 아니 저는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하지만 아니 사무실 여서로 개소식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왜 해요? 대선 2022 1년 반 남았는데. 그 이름이야 그렇게 지으면 되는 거지. 갑자기 앞에 뒤에 것만 붙이고 일자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저희도 아직 사무실을 모르는 게 개소하거나 뭐 출판 기념회 한다는 거는 예.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렇죠. 아니 지금 열 리가 없잖아요. 아니 내년에 열어도 되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뭐 완전히 끝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떤 얘기랑 비슷한 거냐면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근태경이 다음번에 용인시장 갈지 아니면 제주도지사 직행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비슷한 제주도에 게 아직 내가 사무실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도 몰라.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시장 선거에 또 국민의힘 쪽에서 아주 젊고 참신한 또 이준석 그런 뭐 후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준석도 뭐 생각이 있긴 있는데. 나는 방송 욕심 있어. 아니 뭐 방송은 늘 정치인사 잘해주고 계시죠. 자 오늘 뭐 정말 첫 번째 주제 역시 이제 선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문제가 이번 주 워낙 이슈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간을 꽉 채울 정도로 네 분이 아주 열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윤 총장 감찰은 다음 주도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다음 그러니까 주가 본격이야. 어차피 그 오늘 나왔던 이슈들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슈들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들 조심하세요. 네.